질문 있으면 뭐 쉬는 시간에 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자. 일찍 시간 맞춰 애들을 일을 해야지. 자, 우리 갈 길 멀다. 그러면 너희들이 최소한 뭐 3단원까지 중간고사 시험 보려고 생각한다면 시험 중간고사 벌써 얼마? 한 달 좀 남은 거잖아. 그치? 갈 길 엄청 멀어. 자, 뭘 그러냐. 저번에 기본권의 성격까지 본 것 같아, 내 기억에. 그치? 기본권의 성격. 자, 오늘은 뭘 보냐면, 자, 오늘은 이거 하나? 자, 이걸 너희들 시험기간 임박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탐은 시험기간 임박해가지고 벼락치기가 가능해. 근데 정법은 벼락치기 안 돼. 정말 장단컨대. 자, 저번에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놨어.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는 주관식으로도 문제 꼭 나오고 100% 37조 2항 그리고 객관식 당연히 나와 37조 2항. 자, 저번에 37조 2항의 내용은 뭐였느냐.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 그치? 단 본질적인 침해는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그냥 가급적이면 아예 외워두면 좋아.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보자. 일단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야.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보는 거야. 기본권의 제한. 모든 걸 제한할 수 있대. 근데 언제 제한할 수 있느냐? 국가 안전보장, 그 다음에 질서유지, 공공복리, 즉 이 세 가지는 제한 사유야. 제한 사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반드시 뭘로 제한해라? 법률로 제한해라. 법률로. 단 본질적인 침해는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일단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자, 우리 생명권 제한할 수 있냐 없냐? 제한할 수 없어? 제한할 수 있잖아. 뭐 사형제도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생명권을 끊어버리잖아. 물론 우리가 30여 년간 사형 집행을 안 한 건 맞아. 근데 제도는 있다고. 제도는. 저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제 왜냐면 DJ 자체가 사형수였기 때문에 그때 독재정권 때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제도 반대론자였단 말이야 DJ가. 그래서 집행만 안 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은 없어. 모든. 그럼요 생명권도 제한할 수 있다. 꼭 기억해라. 생명권도.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주관식으로 기억해도 주관식으로 제한 사유. 제한 사유가 뭐냐? 뭐 뜻이 하면 다 알 거 아니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하면요 예를 들자면 아무리 내 땅이지만 뭐 그린벨트 지역에 함부로 건물 못 짓는 거 뭐겠어? 뭐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유재산권 제한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걔 구속시키잖아. 뭐야?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하잖아. 그 다음에 군인을 이제 강제로 끌고 가는 거, 뭐 안전보장을 대꾸하고, 그 다음에 뭐 반역죄 같은 거 처벌하고, 다 안전보장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뜻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고, 그냥 기본권 제한 사유를 쓰시오. 주관식으로 단골 문제야. 이건 뭐 단어, 그 다음 페이지 써. 그 옆 페이지. 아니, 어딨나? 옆 페이지. 자, 이건 그냥 주관식으로 무조건 기억해도 주관식으로.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또 여기 다 중요해. 여기 있는 건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래.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즉 필요한 것만큼 제한하래. 이거 같은 뜻은 비례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비례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과잉금지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과잉금지의 원칙 다 같은 뜻이야.
즉 제한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적당한 만큼만 하라는 얘기야. 필요한 것만큼만. 여기 있어 이것들. 여기 다 이거 풀이하는 거야. 이거 풀이하는 거야. 필요한 것만큼만 해라. 필요한 것만큼만. 필요한 것만큼만 해라 이거야. 필요한 것만큼만. 자, 과잉금지의 원칙도 다음 페이지. 과잉금지 FP님 36페이지고 36페이지. 과잉금지 원칙의 파생 원칙에서 파생 원칙 중요하다. 파생 원칙 36페이지 위에 과잉금지 원칙의 파생 원칙. 이것도 주관식 단골 문제야. 과잉금지 원칙의 파생 원칙.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은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목적이 어때야 돼? 목적이 정당해야 돼. 제한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제한은 목적이 정당해야 돼. 자, 가령 지금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시간 뭐 10시 이후에 문 닫게 하잖아. 몇 명 이상 손님 못 받게 하잖아.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야. 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이 말은 뭐야?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 목적 정당하잖아. 정당해야 되는 거야, 그지? 다음, 방법이 적합해야 돼. 다른 말로 수단의 적합성 또는 방법의 적합성 그러겠지. 즉, 시간 제한.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 시간 제한한다고 해서 뭐 코로나 확산이 안 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그지? 그런데 일반 방역하는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 야, 시간을 제한해야지만 사람들이 덜 모인다. 만약에 시간 제한 안 하면, 만약에 한 명 걸리면 그 추적하는 얼마나 더 많은 추적을 해야 되냐. 그래서 방법이 적당하다. 그 시간 제한하는 방법이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방법도 적합해야 돼. 방법도, 그지? 이런 사례는 엄청 많지. 야, 그린벨트에다가 검을 못 찍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적합하니? 그래. 무제한 우후죽순 검문 생기면 습 같은 게 없어질 거 아니니? 방법 적합해.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 그치? 방법이 적합해야 돼.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 즉, 제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국경을 완전 폐쇄하는 방법도 있고, 저기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국경 완전 폐쇄했지. 그리고 영업 완전히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외출도 금지시켰어. 그건 들어봤을 거야. 유럽 같은 경우는 다 외출도 금지시켰어.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집 밖에 나올 수 있게 했단 말이지. 물론 그것도 일종의 방법이야. 근데 또 어떤 방법은, 야, 외출은 해. 이렇게 하지만 마스크 꼭 써. 라는, 그 다음에 술집 같은 건 4시까지만 해.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지. 또 제한하더라도 야, 제한하는데 시간은 풀어줄게. 하지만 몇 명만 받아. 이렇게 제한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잖아. 다양하잖아. 그러면 그런 다양한 제한 방법이 이 제한받는 국민에게 피해를 가급적 덜 주는 방법을 택하라는 얘기지. 피해를 덜 주는 방법. 걔가 가장 작은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법의 균형성. 빨리 갔다. 법의 균형성. 빨리 갔다 와. 중요한 내용 하는 거야. 자, 지금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 당연히 개인의 사유재산권, 사익을 침해받지. 하지만 그 제한을 통해서 얻는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얻지. 공익. 즉 제한을 통해서 얻는 공익과 제한을 통해서 잃는 사익을 비교해보자는 얘기야. 만약에 제한을 통해서 잃는 사익이 더 크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얻는 공익은 별로 안 커. 그럼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야. 만약에 제한하는 사익은 별로 얼마 안 돼. 공익보다 작아 일단. 그러면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법익의 균형성. 즉 제한되는 사익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제한되는 사익과 그 다음에 획득되는 공익과 비교해서 공익이 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 제한이 정당하다는 것이지. 자, 과잉금지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4가지를 다 지켜야 돼. 4가지를. 이 넷 중에서
하나라도 위배되면 그거는 과잉금지 원칙 위배로 위헌이야. 위헌. 꼭 기억해둬라. 넷 중에서 하나라도 위배되면 그 행위는 위헌이 되는 거예요. 위헌. 과잉금지 원칙 위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주관식으로 단골이야. 주관식으로 단골. 그냥 이걸 정확하게 써놔야 돼.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합성, 뜻도 알아. 뜻이야 뭐인데 이걸 약간 섞은단 말이야, 그지? 접속성. 그 다음에 피해, 추성, 가급적 적은 피해를 가하는 걸로 택해라. 그 다음에 법익을 균형, 즉 제한되는 사익과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해라. 네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만 과잉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 다 중요해 여기 있는 건. 제한하더라도 어설프게 너희들 이것도 수십 번 했을 거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중에서 제한하더라도 뭘로 제한해라? 반드시 법률로 제한해라. 법률로. 법률은 누가 정하는 건데? 국회가 제정하는 거잖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제한해라 이거지. 법률로.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영업 제한하는 거 뭘로 제한했을까? 당연히 방역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방역법. 국회에서 방역법이 있는 거야. 방역법. 그래서 반드시 이 중요한 부분 빠지면 참 심각한데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정해야 되는 거야. 법률로. 이런 거 다 주관식 다 그냥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높은 거야. 법률을 정해라. 법률. 이제 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본질적 침해는 할 수 없다. 일부 선생님들이 아니 많은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친 경우 되게 많아. 얘들아 본질적인 침해할 수 없다. 가령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가령 생명권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선생님들 많아. 내가 뭐라 했어? 생명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생명권보다 더 소중한 더욱더 본질적인 기본권이 있나? 없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는 앞에 첫 번째에서 생명권조차도 제한할 수 있대. 그러면 여기 있는 본질적인 침해할 수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본질적인 침해할 수 없다는 무슨 뜻이냐? 본질적인 방법으로 침해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가령 이건 사례를 통해서 말해. 사례. 실제 너희들이 한 10년 전이니까 너희들이 초등학생이었을래나? 그때쯤이었을 거야.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광우병 촛불 집회 있었던 거 얘기는 들어봤어? 얘기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때 뭐 명박이 형이 뭐 이제 뭐 미국소를 수입한다 뭐 연령제로 수입한다 해가지고 중학생들이 이제 중2 애들이 이제 촛불 집회를 시작을 해. 그래서 이제 촛불 집회가 엄청 커져. 그때 광화문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집시법이 뭐가 있었냐면 집시법이 뭔지 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거기 보면 야간 5개 집회를 금지시켰어. 이런 조항이 있어. 야간 5개 집회. 밤에 건물 밖에서 하는 집회는 금지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집회 모였었어.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방송을 했겠지. 마이크 들고 이제. 여러분은 지금 집시법 몇 조를 위배하고 계십니다. 불법 집회이십니다. 빨리 해산하십시오. 했겠지. 그럼 거기 있는 집회 모사들이 네 해산할게요. 우주 가겠어. 안 가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그냥 물대포 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아프리카 TV나 동영상 보면 막 군인들이 막 경찰들이 집 밟고 막 그런 게 나와. 동영상들이. 체포했겠지만 그지? 불법이라고 하면서 그지? 재판이 벌어졌겠지. 내가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헌법재판소 과정할 때 이런 게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져.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 재판 중이야. 얘는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 받는 거야. 집시법 위배로, 그지? 자, 만약에 너가 야간 집회에 참여했다가 너 잡혀와서 재판 받는 일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판사는 집시법에 이 조항이 있네? 법을 어긴 건 맞네? 유죄를 때려야겠지. 법에 따르면, 그지? 근데 이제 너가 딱 주장한 거야. 잠깐만요. 재판관님. 현행법에 의하면 저는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현행법은 야간 5개 집회 금지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집회라는 건 자신의 뜻을 외부에 알리는 거잖아. 나 생각에 다른 사람에게, 그지? 그러면 이걸
건물 밖에서 해야지. 집안에서 자기 고시원에서 안돼 이게 무슨 뭐 집회냐. 건물 밖에서 해야 되는 게 집회의 본질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집회라는 건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퇴근 이후에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럼 야간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집회는 밖에서 하는 게 본질이고 그 다음에 야간에 할 수밖에 없고 현실상. 근데 이걸 금지시켜버리면 헌법에 보장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집회의 자유가 없는 거나 없지 않냐 이거야. 이해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딱 들으니까 일리가 있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위헌 법률 심판, 저번에 했던 내용이야. 심판 제청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재판관이 오케이 네 말이 일리가 있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해달라고 제청을 한 거지, 그지? 그래서 헌재에서 그래 이 말이 맞아. 내가 봤어. 야간 5개 집회를 금지시키는 거는 헌법에 보장된 이거 사례를 써놓는 게 좋아. 그래야지만 이게 이해가 집회의 자유를 형회화시킨 거다. 즉 형체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 얘기야. 없애는 거나 다름없다. 즉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침해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이 조항 위헌 뭐 이거죠. 그래서 집시법에 나오는 이 조항이 위헌이 된 거예요. 위헌. 내용 이해했지 무슨 얘기인지 그지? 그런 식으로 제한하라는 얘기지.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방법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야 재산권 제한할 수 있어 없어? 다소가 아니래 쟤는 그치? 다 제한할 수 있다니까 그치? 재산권 제한할 수 있다고? 세금 내는 것도 재산권 제한이야. 그치? 뭐 고도 무조건 아니래 쟤는. 다 재산권 우리는 되게 흔하게 재산권이 제한돼. 아무리 내 땅이지만 건물 한없이 높게 못 져. 그치? 다 재산권 제한되는 거야. 자, 뭐 내 부동산 내 거야. 내 거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뭐 이렇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가 막 되니까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한 적이 있어. 함부로 부동산 거래 못하게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위헌. 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를 해가지고 국가가 거래를 할 수 있고 못하게끔 결정하는 건 이건 본질적인 침해다. 재산권에. 그래서 그것도 위헌된 거야. 저 뜻은 뭔지 알겠죠? 그지? 자,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뜻을 본 거야. 중요하다 이거 기본권 제한. 자, 그러면 밑에는 판례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 판례로 문제 낼 거예요. 판례로. 자, 일단 첫 번째 판례, 35페이지지. 첫 번째 판례, 인터넷 신문 5인 이상. 내가 판례를 많이 읽어줄 거야. 자, 이거 내가 스킵해가면서 싹 읽을 거야. 잘 따라와야 돼.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인터넷 언론사가 엄청 많지. 그런데 너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많이 유포가 되고 막 그러는 거라서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뭐냐면 야 언론사로 등록하고 싶으면 최소한 상시 그 직원이 5인 이상 돼야지만 언론사로 등록해줄게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5인 이상 월급 주는 거 쉽지 않다고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건 거지. 자, 그래서 이 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본 거야. 자, 볼까?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서 폐해를 막기 위한 여러 법적 장치, 인터넷 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대. 또한 품질 저하, 폐해, 이게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워. 내용이. 그래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 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반드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고용 조항 및 확인 조항은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거야. 아예 언론사로 등록 안 해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제고라는 입법 목적의 효과가 불확실하다. 즉 입법 목적이 어떻다고 정당하지 않다는 뜻이 첫 번째, 그치? 목적이 정당하지. 두 번째, 법익의 균형성도 잃고 있대, 그치? 즉 이걸 통해서 제한되는 사익과 이걸 통해서 얻는 공익이 차이가 크다는 거지, 그치? 공익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지? 두 가지 벌써 위배했어. 결론, 언론의 자유 침해 이렇게 고르는 거지. 넷 중에서 하나라도 위배면 위헌이라고 그랬지, 그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넷 실명제. 댓글 다는데 악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인터넷에 댓글 달고 할 때 실명으로 하게끔 법을 만들었단 말이야. 2008년, 9년쯤에, 그지? 그 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나오는 과정을 보자고. 뭐 그 내용은 장난감이 뭔지 알겠지, 그지? 자, 보자. 인터넷 게시판에 입법, 실명 확인 조항은 뭐 언어폭력, 뭐 유통 방지를 위해서 입법 목적은 적합하네. 목적은 정당하네, 그지? 그건 정당해,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수단에 의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침해래.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잖아. 좀 작은 방법을 택해야지. 이거 너무 과해. 그거잖아. 즉 침해의 최소성 위배네. 벌써 끝난 거야 이거는, 그지? 위헌이라고. 자, 세 번째, 법익 균형성.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망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 확인제가 달성하는 공익보다, 이걸 통해서 얻는 공익보다 이걸 통해서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법익 균형성도 위배. 이거는 뭐 짤없이 위헌이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결국 위헌, 뭘 침해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해서 위헌 나오는 위헌. 다음 건 몰라도 되겠고. 자, 그래서 기본권 제한, 이거는 뭐 시험지에 내가 봐서 장담컨대 아무리 다른 거 많이 나와도 요 자체 두 문제 나온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걸 빼는 것도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맛배기로 이제 34페이지야. 기본권 변천 과정. 오늘 볼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거 동영상으로 애들 집중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얘는 뭐해? 얘는 집에 가서 똥 놓구나. 15분 된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권 발달 과정은 일단 기본권을 일단 근대 시민혁명 이후 최초의 기본권이 뭐야? 자유권이지. 자유권이 모든 기본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자유권이야, 자유권. 너는 어디 뭐 이렇게 오래 갔다 왔냐? 나 앞에 보면 중요한 부분 빼서 어떡하냐? 강의로 듣는 사람. 자, 자유권 어떡하냐? 자, 그런데 자유는 모두에게 주어졌으나 참정권은 시민에게만 부여가 되지. 시민에게만. 기억나지 이건 다, 그지? 시민에게만 부여가 돼. 그래서 이 이후에 당연히 차티스트 운동과 같은 참정권 확대 운동이 발생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차티스트 운동. 그래서 이때부터 획득된 기본권이 바로 참정권이에요. 참정권. 자,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경제 대공을 겪으면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야. 걔가 바이마르 헌법.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 독일. 이때부터 이 바이마르 헌법에 뭐가 최초로 적용되느냐?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게 등장돼. 사회적 기본권. 최초. 그래서 이때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게 바로 사회권이야, 사회권. 그래서 기본권 변천수단은 물론 여기도 평등이 있지만 이때 평등은 형식적 그 앞 페이지에 있어. 형식적 평등, 그다음에 자유, 참정, 사회권이야. 선생님 그러면 청구권은 어디 있나요? 청구권은 뭐 재판 청구권 이런 거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청구권은 그냥 시대에 따라 조금씩 어느 특정 사건이 계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점으로 집어넣긴 좀 애매해. 자, 그러면 자유권은 어떤 성격이 있냐?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어떤 성격이 있냐면 국가한테 간섭하지 마 이거야. 간섭하지 마. 뭐 해달라는 얘기 안 해. 즉 자유권의 성격은 국가로부터 벗어날 권리야. 그래서 이거는 국가로부터의 권리야. 풀어 벗어나는 거.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지. 내가 국가기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국가의 권리라고 해. 국가의. 투야, 투. 이건 프롬이라는 투. 국가의 권리. 사회권은 국가에 의해서 뭔가 받을 권리지. 받을 권리.
의해서 뭔가 받을 권리. 그래서 국가에 의한 권리. 국가에 의한 권리. 의한 권리. 오케이? 자, 그러면 자유권 다른 말로 좀 이따 이제 뭐 소극적 권리 이런 건 좀 이따가 자세히 배울 것이고, 이거 기본권 변천 순서까지 좀 보고 넘어가자. 자, 그러면 문제를 기본권 충돌까지 보자. 다음 페이지제 36페이지. 기본권 충돌 보자. 36페이지. 36페이지. 아직 저거 좀 쓰고. 쉽게 보지 거기 다 있는데. 사진을 찍을게. 자, 기본권 충돌. 자, 이게 뭐냐? 가령 내가 공기 좋은 곳에다가 이제 전망 좋은 곳에다 집을 짓고 살려고 2층 집을 딱 짓고 살고 있었어. 근데 옆에 이제 공터가 있었거든. 근데 옆에 어떤 새로운 땅 주인이 나타나서 집을 짓기 시작하네. 그런데 나는 이 뷰가 좋아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살았는데 여기다가 집을 엄청 높게 짓는 거야. 아예 그냥 조망봉은 물론이고 아예 햇빛도 갈아버리네. 막아버리네. 자, 그러면 막 집 올라가고 있어. 아직 안 올렸어. 야, 너 왜 나의 조망권을 침해하니? 얘는 자신의 조망권을, 즉 나의 환경권을 주장할 수 있지. 얘한테. 그렇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라고 주장할까? 뭔 개소리야. 내 땅엔 내가 집 짓겠다는데 너가 무섭게 내가 네 땅에다 집 짓니?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 얘는 뭘 주장하는 거야? 재산권을 주장해. 재산권. 이렇게, 그지? 즉 환경권과 재산권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나에게 담배 필 권리가 있어 없어? 있지, 그지? 있는 거야, 그지? 흡연권이 있어. 흡연권. 이렇게, 그지? 너네들도 흡연권이 있고 나도 흡연권이 있어, 그지? 너네들 근데 내가 담배를 싫어할 권리도 있어. 이게 바로 뭐야? 혐연권이야. 담배를 혐오할 권리도 있다고. 너희들은 나의 흡연권을 내가 마음대로 담배 피를 행복주권에서 도출되는 흡연권이 있고, 너희들도 행복주권에서 이제 보장되는 혐연권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한다고. 이렇게 충돌하는 사례는 일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럼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일부만 얘기해 주는데 일상에서 되게 흔히 발생하는 일이야. 흔히.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야.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지. 어떤 공무원의 뭐 스캔들, 뭐 바람피고 막 그래. 그게 발생됐어. 아니 뭐 연예인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지? 자, 기자들은 그걸 기사에서 막 쓰겠지, 그지? 그럼 그 연예인은 뭘 주장할까? 야, 너 사생활의 자유야. 왜 그걸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언론인은 뭔 개소리야? 공인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 알 권리 또는 표현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겠지. 충돌한단 말이야, 일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충돌하는 게 일상에서.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이런 경우를 기본권의 충돌 그러는데, 충돌. 기본권 간의 충돌하는데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야. 해결하는 방식은 그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형량의 원칙이 있어. 어떠한 기본권이 더 센 기본권인지, 어떠한 사익이 더 센 사익인지를 따지는 거야. 그 크기를. 그래가지고 크기가 더 크면 나머지 기본권은 무시해 좋다 이거야. 자, 나에게도 흡연권이 있다고 했어, 분명히. 너에게는 혐연권이 있다고 했어. 근데 이거 이익을 형량하는 거야. 야, 흡연권 깨어들어야지 마. 야, 혐연권이 압도적으로 세야지. 그래서 나의 흡연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담배 안 피는 거야. 즉, 이 흡연권과 혐연권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익 형량의 원칙을 해결하는 거야. 이해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자, 이 경우 어떻게 하겠어? 그래, 너의 환경권도 중요해. 너의 재산권도 중요해. 하지만 둘 다 서로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기본권을 같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조화롭게 보호하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겠어? 야, 그래, 너 땅이니까 너가 집을 못 짓게 할 수는 없어. 대신에 얘 조망권을 침해하니까 얘한테 적절한 배상을 좀 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 규범 조화적 해석. 그래, 규범 조화적 해석.
오케이? 즉 기본권이 충돌할 때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것도 주관식으로 간혹 나와. 기본권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케이? 두 가지 타이틀만 보면 돼. 어떤 기본권 충돌은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 외우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 기본권 충돌의 방식 뭐 사례를 딱 써놓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그지? 그럼 주관식으로 이걸 쓰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익 형량을 그러니까 이익을 따진다. 조화롭게 한다. 규범 좋아한다. 두 가지만 타이틀만. 자, 기본권 충돌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꾸나.